그날은 저의 손아래 동서에 병원 개업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 동서는 강남에 병원을 사서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그런 동서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두 모여 동서의 개업식을 축하하기로 했죠. 중요한 날이니만큼 저도 동서를 축하해주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개업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 저도 평소와 모처럼 잘 차려입고 오랜만에 화장까지 받았어요. 제가 잘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제가 동서에 흠이 될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제가 꾸미고 등장을 하자 시어머니도 제 차림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네가 웬일이냐? 아, 오늘 제 차림이 좀 평소답지 않죠. 아무래도 동서 축하하러 모인 자리니까 저도 구색을 맞춰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웬일이냐고 하셨을 때 저는 평소 잘 꾸미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던 제가 차려입은 모습이 신기해서 하신 말씀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니, 네가 여기 왜 왔냐고. 예? 왜 왔냐뇨? 오늘 동서 개업식이니까 왔죠? 동서가 저도 불렀는데요, 어머니. 걔야 애가 워낙 순하고 착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른 거겠지. 그렇다고 너는 눈치도 없이 여기까지 기어 나오니? 아니, 너는 집에서 빨래나 하지. 네가 왜 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엄연히 초대받고 온 거예요. 동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기껏 준비한 건데요. 아휴, 얘가 아직도 지분수를 모르는 모양이네. 너는 네가 이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뭘 왜 그래? 오늘이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서 그래? 무려 강남에 병원을 개업하는 날인데 그런 자리에 네가 왜 끼니? 아유, 네가 어디 우리랑 수준이라도 맞으면 몰라. 무식한 게 뭘 안다고 여기까지 온 건지. 어머니, 저 오늘 그래도 나름 열심히 꾸몄어요. 저도 동서 체면 지켜주려고 제 딴에 많이 신경 쓰고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 너 그거 입은 거 명품이니? 세상에 세상에,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감히 명품을 입어? 너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명품까지 사 입는 거니? 집에서 애나 키우는 내가 어디 남편 돈으로 사치를 부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애들 아빠 돈으로 산 거 아니고 제가 산 거예요. 네가 사긴 뭘 사? 얘가 하다 이제 거짓말까지 하고 있네. 전업주부인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걸 사 입냐? 전부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왔겠지. 됐으니까 너 더 여기 있을 생각하지 말고 얼른 가서 그 옷 환불이나 해라. 돈이 있으면 남편이랑 자식들 먼저 챙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너는 너밖에 모르니? 제발 네 분수를 알아라. 네가 명품 걸치면 네가 명품이 될 줄 알아? 그렇게 하면 네가 둘째랑 비슷해 보이기라도 할 줄 아니? 너 그 옷 하나도 안 어울려. 명품 옷 입고 있으니까 얼굴만 붕 떠 보인다. 평소처럼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도 아니고 굳이 오늘 같은 날까지 이러셔야 하는 건지. 그날은 정말 시어머니가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도 매번 저만 보면 구박하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날은 너무 선을 넘으셨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말고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던 순간 동서가 제 대신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형님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둘째야. 너는 바쁠 텐데 신경 쓸 것 없어. 얘는 내가 쫓아낼 테니까 너는 가서 일 봐라. 어머니,
형님 제가 초대한 손님이에요. 근데 왜 쫓아낸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니, 형님한테 그러시면 안 되세요. 안 되신다고요.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요. 네가 또 착해서 그러는구나. 너는 왜 매번 얘 편을 들고 그러니? 하여간에 사람이 너무 순해도 탈이다. 그래봐야 얘한테 도움받을 거 하나 없어. 아니요, 형님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세요.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떻게든 제 흠을 잡아서 저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개업식의 주인공인 동서가 제 편을 드니 민망하신 듯 했죠. 사실 시어머니는 원래 저를 싫어하셨어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적 저와 엄마를 두고 집을 나간 아버지 때문에 저는 엄마와 단둘이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제 삶은 그리 순탄치 못했고 어려서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며 제 삶에도 행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며 만났던 남편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 저를 도와주고 챙겨주면서 언젠가부터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서서히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연애를 하면서부터는 저도 남편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 상처 입은 저를 위해서 남편은 많은 것을 해주었죠. 늘 외롭게 보냈던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까지도 세심한 배려로 챙겨주며 남편은 서서히 제 빈자리를 채워주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녀를 버리고 간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인지 저는 원체 남자에 대한 신뢰가 없고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서부터는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3년간 연애를 하며 제 마음을 계속 두드렸던 남편은 어느 날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제 곁에 있어주겠다는 한마디 말에 저는 남편과 남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좋은 남편과 무사히 결혼식만 올리면 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던 회사원이었고 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것 말고는 남편과 제가 크게 다를 것도 없었어요. 사실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혼자가 되셨으니 따지고 보면 남편도 한부모 가정인 건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유년 시절을 아버지 없이 보낸 것을 무척 싫어하셨고 제가 근본이 없는 아이라며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애를 만나니? 집안 좋고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네가 뭐가 모자라다고 그런 애랑 결혼을 해? 엄마, 혜영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체 혜영이가 왜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집안이 후지잖니. 그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컸다잖아. 그게 제대로 된 집안이겠니? 걔가 아버지 없이 잘 컸을 것 같아? 그게 혜영이 탓이에요. 혜영이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자랐지만 그보다 훨씬 잘 자랐어요. 아버지 없이도 자기 한몫 해내면서 누구보다 바르고 씩씩하게 자란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더 인정받고 기특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집안 운운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우리 집 장남이야. 장남이 잘 돼야 동생도 잘 되는 건데
네가 저런 며느리를 데려와서 네 동생까지 수준 떨어뜨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는 그 애 생각만 하고 네 동생 걱정은 안 하는 거야?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제 인생이고 제가 하고 싶은 결혼이에요. 저 혜영이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평생 혼자 살게 두시던지 결혼 허락하시던지 결정하세요. 혜영이 아니면 독수공방하며 살 테니까요. 시어머니의 반대는 어마무시했지만 남편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집스러운 건 모자지간이 닮은 건지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남편은 저를 위해 시어머니와 싸워주었고 결국 먼저 백기를 든 것은 어머님이셨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싫어도 장남을 노총각 만들 수는 없으셨는지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들이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희가 결혼을 한 뒤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그게 바로 의사인 동서였어요. 동서는 서울 출신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레지던트를 거친 전공이었습니다. 시동생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레지던트였고 결혼하고 신혼생활하면서 전문의를 땄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결혼할 적에 공부하느라 병원 생활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었는데 그래서 시댁일에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되려 둘째 며느리 눈치 보느라 얼마나 종종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결혼 반대한다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며 말리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애초에 의사 며느리라고 하니 저 같아도 좋으시겠다 싶었지만 의사인 동서가 시집 오고서부터 대놓고 시작되는 며느리 차별에 저도 속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반대당하고 저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인 걸 알고 있다고 해도 대놓고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또한 결혼 초에는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부단히 애를 썼었거든요. 매주 혼자 계신 시어머니 찾아가서 말동무 해드리고 같이 쇼핑도 가고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직접 제 손으로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도 했었죠. 어머니, 왜 이렇게 식사를 안 하세요?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더덕구이인데. 엄마, 좀 드세요. 엄마가 더덕 얘기하자마자 이 사람이 시장 가서 직접 국산 더덕 사온 건데 하루 종일 이거 만든다고 고생했어요. 됐다. 내가 뭐 언제 너한테 밥상 얻어먹겠다고 그랬니? 겨우 이런 거에서 내 환심을 사려고 하는 모양인데 네가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런다고 갑자기 싫은 며느리가 예뻐 보이겠니?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저도 좀 좋게 봐주세요. 아이고, 내가 너를 좋게 볼 거였으면 진작 그랬겠지. 좋게 보려고 해도 아무리 뜯어봐도 볼 것 없는 너를 내가 어떻게 좋게 보니?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럼 엄마도 같이 노력하셔야죠. 사람 관계가 한쪽만 두드린다고 되겠어요? 제발 이 사람한테 그러지 좀 마세요. 너는 끝까지 네 마누라 편 만들 거냐? 나한테 먼저 서운하게 한 건 너야. 장남이 개혼을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말을 안 듣더니 너 때문에 우리 둘째 결혼도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됐다. 아주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다들 나가봐. 그렇게 제가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머니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죠. 그래도 둘째 아들까지 못난 며느리 데려올까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의사 며느리를 보셨네요. 그래서 동서가 시집을 온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의사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고 온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떠들고 다니셨었죠. 덕분에 저도 시어머니에게 의사 동서에게 잘하라는 말을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지만요. 너
괜히 네 동서 질투해서 못나게 굴지 말고 걔한테 잘해. 내가 그나마 너랑 말 섞는 것도 둘째 덕분이니까. 어머니, 제가 못나게 굴 게 뭐가 있어요. 저도 동서 좋아해요. 네가 뭘 안다고 걔를 좋아하니? 오래 알아야 아나요? 딱 봐도 동서 착하고 좋은 사람이던데요. 저한테도 벌써 형님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동서한테 잘해줄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이고, 네가 퍽이나? 너는 그냥 걔 눈에 띄지를 말으면 되는 거야. 앞으로도 집안 대소사는 네가 알아서 챙기고 괜히 의사 며느리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예. 제가 맏며느리로서 알아서 잘할게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요, 어머니. 아무튼 우리 집안에 의사 식구가 생겼으니까 알아서 잘 받들어 모시라는 거야. 그러면 혹시 아니? 너한테도 콩고물 떨어질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는 동서와 잘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서를 좋아하셨지만 저는 동서라는 사람 자체가 좋았거든요.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저한테 깍듯이 인사하며 형님으로 챙겨주는 동서를 보며 동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던 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시집을 온 뒤에도 겸손하고 좋은 심성으로 저와 문제없이 잘 지내왔어요. 동서는 앞에서 대놓고 저를 차별하는 시어머니를 대신 말려주기도 하고 의사일 하느라 바쁠 텐데도 저를 살뜰히 챙기는 착하고 고마운 동서였죠. 형님, 다음 주에 형님 생일이시죠? 어머, 동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 당연히 기억해야죠. 사실은 그날 제가 당직이라서 그때 가서 까먹을까봐 미리 연락드린 거예요. 제가 선물 미리 보냈는데 받고 놀라지 마시라고요. 선물이라니. 아니, 무슨 내 생일에 선물까지 하고 그래, 동서. 나는 동서가 내 생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당연한 걸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설마 제가 형님 생일을 까먹고 지나갈 거라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게 더 섭섭한데요. 아니, 동서가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 내가 바랄 수가 없지. 아무리 바빠도 가족은 챙겨야죠. 형님은 평소에 저를 얼마나 챙겨주셨는데요. 형님한테 받은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야 집에서 애들 키우며 사는 사람이니 시간도 많지만 동서는 아니잖아. 하여간에 우리 동서 정말 세심하고 너무너무 착하다. 동서 같은 동서를 만난 나는 너무 복받은 것 같아. 저도 그래요, 형님. 형님이 평소에 바쁜 제 편히 봐주시고 저 신경 써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일 거들지도 못하는데 싫은 티 한 번 안 내시고 늘 죄송하고 그랬어요.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래? 그런 거야 내가 하면 되는 건데. 진심이에요, 형님. 저 형님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저는 살면서 형님처럼 마음 넓은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런 형님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텐데. 시어머니의 무시에도 동서는 저를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박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기죽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저를 보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추켜 세워주는 동서였죠.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 동서는 한 번도 저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고 덕분에 저와 동서는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동서가 전문의를 딴 지 10년 만에 자기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일을 가지고 몇 달 전부터 저에게 매일 자랑하듯 전화를 하시곤 하셨죠. 예, 네 동서가 정말 대단하지 않니? 어쩜 의사 며느리인 것도 모자라서 자기 힘으로 병원 개원까지 하는지. 나는 요즘 네 동서 때문에
자다가도 막 웃음이 나온다. 아유, 정말 기특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쵸? 동서가 참 대단하네요. 그냥 대단하다 뿐이니? 다른 동네도 아니고 강남 아니냐? 아니, 걔는 돈을 언제 그렇게 모았다니? 어떻게 강남 땅 한복판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병원을 할 생각을 해?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가 대단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로 많이 놀랐잖니. 역시 똑똑한 아이라서 그런지 애가 야망이 있어. 이왕 병원을 하려면 제일 좋은 강남 땅에서 해야지. 맞아요. 동서야 워낙 잘하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어머니. 그거야 당연한 말이지. 너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니? 그럼 행여나 그 애가 안 될까 봐 그래? 강남 의사가 안 될 일이 뭐가 있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동서가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 병원도 잘 될 거라고요. 걔는 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할 애니까 너는 괜히 말 얹지 마라. 그러다가 네 재수 없는 기운 옮아서 둘째까지 꼬꾸라질라. 어머니, 재수 없는 기운이라뇨. 그럼 네가 재수가 좋냐? 네 재수가 좋았으면 우리 장남이 벌써 성공해도 했겠지. 아휴, 됐어요. 아무튼 어머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저도 동서 잔치상에 재 뿌릴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를 싫어하시는 어머니는 매번 그런 식이셨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친정엄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제가 그렇게나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건지 저 때문에 가족들이 잘 안 되는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반면 의사인 동서는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차별이 하도 많아서 이제는 아무렇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동서의 개원 소식을 기뻐하시던 시어머니는 동서의 개업식 며칠 전부터 쇼핑을 하시고 피부 시술까지 받으시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잘난 의사 며느리 개업식에서 흠이라도 잡히면 안 된다는 뜻이셨겠죠. 아무래도 의사 며느리 둔 시어머니라면 좀 있어 보여야 하지 않겠니? 어떠냐? 나 좀 청담동 시어머니 같으냐? 어머님이 뭘 어쩌신다고 해봐야 동서 실력이 사라지겠어요? 어머님이 안 그러셔도 동서는 알아서 잘 할 거예요. 뭐야? 네가 지금 산통 깨는 소리 하는 거냐? 아니요, 그냥 그렇다고요.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신경을 쓰시고 준비를 하시기에 저도 대충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낳고는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 제 행색에 신경 쓰고 다닐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나 시댁 갈 때는 거의 일하러 가는 거니 시어머니나 동서 앞에서 꾸민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날이 날이니만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저는 큰 마음 먹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옷까지 사 입었습니다. 평생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명품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개업식 날 그런 제 꼴을 보고 나무라시며 저를 돌려보내려 하시더라고요. 너 그 꼴 진짜 우습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도 아니고 얼굴만 붕 떠 보이는 게 너 지금 옷이 얼마나 짝퉁 같은지 아니? 그런 네가 여기 있으면 우리 의사 며느리까지 후져 보여. 그러니까 너는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해라. 이제는 시어머니의 무시도 익숙해져서 한 귀로 흘릴 정도가 되었다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무시당하는 건 다른 얘기인지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흠이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신경 써서 차려입기까지 했는데 그런 저를 짝퉁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그 꼴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평소에 험한 말 한 번 안 하는 동서라 화내는 걸 도통 본 적이 없는데
동서가 그날 처음으로 저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둘째 왔구나. 예, 너무 축하한다. 네가 강남에 개업을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라니?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머니, 저를 축하해주러 오신 거면 축하만 해주세요. 괜히 잘못도 없는 형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뭐?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어머니가 형님 나무라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려요. 여기 제 손님들 계신데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시죠. 게다가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짝퉁이라뇨? 흠이라뇨? 둘째, 너, 네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거니? 그런 거야? 저도 참아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어머님이 평소에 형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참으셨어야 했어요. 아니, 나는 네 걱정을 해서 그런 거지. 오늘 너한테 중요한 날 아니니? 예, 오늘 저희 병원 개업식이죠. 그리고 형님은 제가 초대한 귀빈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여기 계시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님이 나가주세요. 처음 듣는 동서의 단호한 음성에 시어머니는 물론 저까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동서가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자주 말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단호하고 차가웠던 적은 없었거든요. 뭐라고? 나더러 나가라고 하는 거니 너 지금? 어머님이 정 형님이랑 한 자리에 못 계시겠다고 하면 그러시라는 거예요. 저는 형님이 여기에 꼭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쟤가 뭐라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쟤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앤데 쟤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니? 아니, 차라리 없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 형님은 제가 직접 초대한 제 손님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형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머님은 모르시잖아요. 내가 쟤를 왜 몰라? 쟤 우리 집안 천덕꾸러기 며느리 아니냐? 주제도 안 되는 게 우리 집 맏며느리 자리를 꿰찬 거지. 아니, 그래도 내가 둘째 너는 예뻐하는데 너 오늘 나한테 왜 그러니 정말? 네가 이러면 나 서운하다. 어머님이 서운해하셔도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이제는 할 말 해야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형님은 여기서 이런 취급을 당할 분이 아니세요. 형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나 계세요? 그 순간 동서는 분에 못 이겼는지 기어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착한 동서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했던 거죠. 아니, 내가 무시한 건 네가 아니라 얘인데 왜 네가 울고 그러니? 누가 보면 내가 너를 타박한 줄 알겠다. 어머님이 정말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동서, 왜 울고 그래? 동서가 울면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울지 마, 동서. 아니, 형님은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형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제 안 괜찮아요. 어머님도 이제 아셔야 해요. 더는 형님이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디겠어요. 동서, 저는 그런 동서를 말려보려 했지만 동서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평소에는 저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늘 좋다, 알겠다 하기만 했던 동서였는데 그런 동서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얘들이 정말 왜 이래? 아니, 그 순하던 둘째 너까지 왜 이러냐는 말이야. 이것 봐라. 이래서 며느리를 잘 들여야 하는 건데 큰애 네가 둘째까지 망쳤구나. 너 때문에 얘가 이러는 거야. 형님이 어떤 분인지 어머니도 이제 똑똑히 아셔야 할 거예요. 동서, 나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형님. 사실 오늘은 형님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제가 아니라 형님이 축하를 받으셔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욕이라니 더는 못 참아요. 그렇게 말한 동서는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 비장한 표정으로 개업식에 모인 사람들을 모아 그 자리에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병원 개업식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귀한 발걸음 해주셨네요.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 제가 저의 은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은인? 여기 이분은 제 시댁 형님이신데 저한테는 형님 그 이상으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분이에요. 제 은인이시자 귀인이시죠. 아마 형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이런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저희 병원의 최대 투자자이자 늘 저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저희 형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장황하게 제 소개를 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모두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남 건물주 병원 원장인 동서가 자랑하는 형님이 누구인지 다들 궁금한 거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제 칭찬을 하는 걸 내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더니 동서가 저를 최대 투자자라고 하는 말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셨어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된다며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말도 안 돼. 투자라니? 제가 무슨 투자를 해? 얘, 둘째야.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네가 괜히 큰애 면 세워주려고 거짓말이라도 하는 거지? 제가 병원에 무슨 투자를 하니? 지 옷 사입을 돈도 없는 애가. 아니요, 어머니. 제대로 들으셨어요. 형님이 저희 병원 최대의 투자자이세요. 애초에 제 병원이 있는 이 건물 저희 형님 지분이 70%거든요. 부담스럽게 은행 빚 지려고 했던 거 형님이 제 사정 아시고 도와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이자 한 푼 안 내고 병원 개원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70%라니? 여기 건물에 제 지분이 있다고? 애초에 제가 누구 투자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강남에 건물을 세웠겠어요. 저희 집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에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의사라고 그래도 몇 년 벌어서 강남의 빌딩을 무슨 재주로 세워요? 이거 다 형님 덕분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형님이 왜 제게 은인이신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야. 내가 쟤네 집안 사정 다 아는데 제 부모 이혼하고 지 엄마랑 단둘이 힘들게 살던 애 아니냐? 요즘 세상에 로또가 터진다 그래도 10억이 고작이라는데. 어머님이 못 믿으셔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희 병원의 가장 큰 투자자가 형님이시라는 거, 그건 달라지지 않을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저희 형님 무시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면 저도 시댁의 발길 끊을 겁니다. 세상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얘, 큰애야. 네가 한번 설명 좀 해봐라. 둘째,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투자는 무슨 소리이고 지분은 또 무슨 얘기야? 너 정말 그렇게 부자였어? 동서 말 사실이에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야 별로 좋은 말 못 들을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었던 건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런 부자가 됐냐고. 너 정말 로또라도 맞은 거야? 로또라면 로또겠네요. 사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거든요.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셔서 잘 몰랐는데 제 아버지가 꽤나 재산이 많으셨나 봐요. 다행히 슬하에 다른 자식은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제가 모두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제가 동서의 병원에 투자한 거고요. 그랬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시어머니가 놀라서 경기를 일으킬 만큼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제 친부 덕분이었습니다. 너무 어릴 적에 집을 나가버려서 얼굴도 거의 기억 없던 친부가 살아생전 수십억의 재산을 쌓아놨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다른 자식이 없었던 덕분에 제가 친부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받은 셈이었죠. 살아생전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였는데 그나마 죽고 나서야 아버지 노릇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큰돈은 반가웠지만 아버지의 유산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죽어서도 그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기에 저는 친부가 남긴 유산이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그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포기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 유산을 받게 되었지만 저는 그 돈을 쉽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냥 기분 좋게 쓰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껄끄러웠던 거죠. 그러던 차에 동서가 병원 개원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동서에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의술로 사람들을 돕는 동서이니 그런 동서를 도와준다면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게다가 평소에 동서가 늘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저한테 잘해주었기에 저도 동서에게 한 번쯤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병원에 친부의 유산을 투자하기로 했죠. 저희 엄마도 친부에 대한 원망 때문인지 차라리 그러기를 바라셨고요. 그렇게 제가 동서의 병원에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사실을 식구들 중에서 저희 시어머니만 모르고 계셨죠. 제가 말하기를 꺼려해서 가족들이 다 쉬쉬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 재수 씨 병원 개원을 당신이 도와줬다고 하면 엄마도 더는 당신 무시 안 하실 텐데. 설마 어머님이 그러실까? 그것도 모르는 일이지. 근데 만약 정말 그러신다고 해도 나는 싫어. 왜? 미움 안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언제는 내가 그냥 싫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나를 좋아하시면 그건 내가 정말 좋아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 나는 어머님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 거지. 괜히 돈으로 환심을 사고 싶은 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워낙에 당신을 힘들게 하시니까 솔직히 재수 씨는 의사라고 떠받드시는 거 보면 나도 좀 그런데 그렇다고 엄마가 내 말을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는 나고 동서는 동서지. 그리고 나 뭐 바라고서 동서 돕는 거 아니야. 그냥 동서를 돕고 싶고 그럴 여력이 있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괜히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리지 말자. 뭐 한참 나중에 결국 알게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내 입으로 알리고 싶지는 않네. 그래, 알겠어. 당신 뜻이 그렇다니까 나도 존중할게. 그럼 동생이랑 재수 씨한테도 비밀로 하자고 부탁할게. 그래,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제 말에 동서는 당황해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자꾸만 두 며느리를 차별하는 시어머니 때문이었겠죠. 동서가 개원을 한다고 하면 또 신이 나서 난리가 나실 텐데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더 차별하실까봐 동서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 상관없다며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도 시어머니의 차별이 더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10년 넘게 며느리 노릇해왔으니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침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막말에 참다 못한 동서가 더 이상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결국 모두의 앞에서 당당히 제 소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의 통큰 결정과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동서의 마음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죠. 동서지간에 정말 보기 좋네. 돈이 있다고 그래도 그런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게나 말이야. 아유, 며느리 둘 다 잘 들였어. 정말 부럽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딱 한 사람, 저희 시어머니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갑자기 변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셨겠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차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부정을 하시다가 똑똑한 동서의 말에 결국 마지 못하는 듯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리셨죠.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강남에 병원 세운 게 자랑스러우시면 제가 아니라 형님 칭찬을 하세요. 이거 다 형님 덕분이라니까요. 어머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거 전부 형님 덕이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둘째보다는 첫째 몫이 더 크다는 거지? 네, 무려 70%요. 사실 말이 좋아서 투자지. 원래는 제가 형님 건물에 새들어서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제 편히 봐주신다고 투자로 돌려주신 거죠. 물론 저도 열심히 병원 운영해서 투자 수익 돌려드릴 생각이지만요. 아니야, 동서. 수익이라니. 나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니까 그러지 마,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투자라고 하시면 안 되죠. 형님이 아무리 제가 좋아서 도와주셨다고 해도 이건 엄연한 투자예요. 제가 매달 수익의 몇 프로씩 형님한테 드릴 거라고요. 그거라도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하죠. 정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동서. 저희 형님이 이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평소에도 어머니 극진히 챙기는 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 존경한다 싶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느끼네요. 제가 정말로 세상에. 어머니, 이제 좀 아시겠어요? 저희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 큰애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니? 네 아버지한테 그런 유산을 상속받았으면 당연히 식구들한테 말을 해야지.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그랬다가는 어머님이 저를 불편해하실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진짜 불편해하시니 저도 좀 불편하네요. 아유, 내가 또 뭘 불편해한다고. 그냥 네가 달리 보여서 그렇지. 왜요? 동서가 저렇게 말하니 갑자기 제가 달리 보이세요? 조금 전에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명품 사 입었냐고 난리를 치시더니요. 그럼 이제 제 말 믿으시겠어요? 이 옷 정말 제 돈으로 사 입은 거예요. 진짜요. 그래, 이제는 믿지. 아니, 나도 그럴만하지. 네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살림하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나 싶었지.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니? 사람 오해하기 전에. 어머니, 설령 제가 남편 돈으로 옷을 사 입었다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제가 집에서 애들 키운다고 남편 돈 못 쓸 이유는 없잖아요. 저 결혼해서 지금껏 제 옷 한 벌 제대로 산 적 없었어요. 애들 아빠가 제발 나가서 쇼핑 좀 하라고 해도 애들 위해서, 남편 위해서 참았었다고요. 그러다가 오늘 같은 날에 제가 또 평소처럼 나오면
괜히 어머님이랑 동서한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정말 큰 마음 먹고 처음으로 명품 사본 거예요. 저 사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벌로 10년 동안 입을 생각으로 산 거라고요. 그랬구나. 내가 그런 깊은 네 속을 모르고 괜한 소리를 했다. 내가 미안하다, 아가. 어머니가 형님한테 미안해 하실 일이 뭐 이거 하나뿐인가요? 그동안 제가 봐왔던 것만 해도 수십 가지인데. 어머님, 진심으로 형님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그랬니? 아유, 내가 늙어서 다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님이 저를 서운하게 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가 그동안 나한테 쌓인 게 많았구나. 그래. 생각해보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했던 것도 같다. 내가 너를 며느리라고 너무 편하게 대했나 보다. 그래도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건 알지? 어머니, 그럼 제가 좋으세요? 둘째 동서보다도 더요? 아이고, 뭐 그런 걸 따지고 그러니. 내 며느리면 둘 다 똑같은 며느리지. 나는 내 며느리들 다 좋아해. 어머니, 그건 너무 거짓말 아니세요? 어머님이 언제 형님한테 잘해주셨다고 그러세요? 솔직히 그동안 형님 미워하신 거 맞잖아요. 방금 전에도 맏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저까지 망쳤다고 막 화내시더니요. 내가 뭘 또 화를 냈다고 그러니? 그냥 흥분해서 언성이 좀 높아진 것 뿐이지. 아니다. 나 우리 맏며느리 좋아해. 애초에 너 병원 차린 것도 큰애 덕분이라며. 그럼 내가 당연히 우리 큰애를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그럼 어머니도 앞으로 형님 무시하지 않으실 거죠? 내가 무슨 무시를 하니? 내가 뭐라고 며느리들을 무시해. 그런 거 아니다. 어머님 태도가 이 정도로 바뀔 줄은 몰랐는데 역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형님 얘기를 솔직하게 하기를 잘했네요. 어머니, 이제는 형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제가 어머니 충격받으실까봐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 그동안 형님한테 너무하셨어요. 내가 뭘 그렇게 너무했다고? 둘째 너 자꾸 왜 그러냐? 솔직히 너무하셨죠. 어머님이 언제 형님한테 한번 따뜻하게 해주신 적 있으세요? 아까도 여기는 왜 왔냐고 화내시고 쫓아내시려고 했잖아요. 제가 그 광경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평소에도 매번 저랑 형님이랑 비교하시면서 따지시고 그때마다 형님이 참으시는 거 보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어머님이 그러실 때마다 형님만 속상한 게 아니라 저도 속상했다고요. 그랬냐?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무식해서 그랬다. 아유, 대학 나온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지. 촌에서 자란 내가 뭘 알겠어? 어머님도 일찍 부모님 여의시고 자식들 키우면서 지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형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할 텐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셨어요? 어머님이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래, 내가 이제는 절대로 안 그러마. 차별이니 뭐니 절대 안 하마. 애미야, 내 말 믿어다오. 응? 예, 알겠어요.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어머님 믿어볼게요. 사실 저도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쁨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고요. 그런데도 안 되길래 이제 다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기회 드릴게요. 그래?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애미야.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하마. 정말 잘할게. 미안하고 고맙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별것도 아닌 며느리가 아니라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동서의 따끔한 얘기에 정말로 뉘우치는 게 있으셔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려워하면서 잘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셨어요. 결혼하고서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황당하고 어이없으면서도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늘 저에게 시어머니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랐는데 결국 이렇게 받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미야, 너 이거 써봤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거 되게 비싼 화장품인데 궁금하면 너 써보라고. 이게 그렇게 비싸요? 근데 비싸면 어머님이 쓰시지 왜 저를 주세요? 왜긴 왜야.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챙겨주고 싶으니까 그렇지. 됐어요. 이건 어머님이 쓰세요. 왜 그러냐? 내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 하긴 너 이제 돈도 많은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래도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애미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저 정말 괜찮아서 그래요. 그리고 저 비싼 화장품 쓸 줄도 몰라요. 평생 샘플 얻어가며 쓰던 제가 갑자기 비싼 화장품 써서 뭐해요. 저 돈 생겼다고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머님이 쓰세요. 저는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래도 내가 너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거 둘째한테도 안 준 거야. 너 주려고 숨겨놓은 거라고. 어머님이 웬일이시래요? 제 걸 다 챙겨주시고. 어머니, 그거 아세요? 저 시집 와서 어머니한테 선물 처음 받아봐요. 10년 넘도록 저한테 사탕 하나를 내어준 적 없으셨잖아요. 내가 그랬었니? 내가 정말로 그동안 너한테 한 번도 선물한 적이 없었어? 네, 없으셨어요. 동서한테는 매번 뭐 들고 가라, 챙겨가라 주셨지만 저한테는 안 해주셨죠. 솔직히 저 그거 꽤 부러웠어요. 동서는 제 눈치 보면서 매번 미안해했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동서한테 미안해지네요. 어머님이 저만 챙겨주신 거 알면 동서가 섭섭하겠어요.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너한테 그 정도로 해준 게 없었다니. 내가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큰애야.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동안 미안했다는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얘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괜찮다고 털어버리기에는 저도 쌓인 감정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떻게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보려고 매번 웃으면서 꿋꿋하게 괜찮다고 타일렀지만 사실은 아주 괜찮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눈물 보이시는 시어머니의 손을 그냥 잡아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느꼈을 서러움과 서운함이 느껴지신 듯 조용히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며느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동안의 잘못을 보상해주고 싶으신 듯 너무 잘해주기 시작하셨죠. 선물이며 음식이며 이제는 누구보다 저를 제일 먼저 챙겨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서러웠던 세월이 있으니 저도 예전처럼 잘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편하게 시어머니를 대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눈치를 보고 계신지 제가 실수를 해도 아무 말씀하지 못하시네요. 덕분에 조금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고부 관계에 변화를 가져다 준 동서와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치가 좋았던 건지 동서의 병원은 개업하자마자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실력 좋은 동서는 금세 단골 환자들을 만들었고 덕분에 요즘에는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바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시간을 내어 바쁜 동서를 만나러 병원으로 갑니다. 어쨌든 제가 투자자이다 보니 가서 동서 응원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하거든요.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또 그게 더없이 행복한 일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테고 괜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으니 앞으로는 저도 마음의 무게를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는 저희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